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여정나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청년으로 붕어님 사연 방송을 라디오처럼 즐겨 듣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저에 대한 고민과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용기 내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연자들과 비슷하게 저희 집 또한 형편이 녹록치 않아 학창 시절부터 PC방, 웨딩홀, 카페, 테마파크 등 수없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왔네요. 그러면서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사실상 대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아르바이트로는 출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결심하며 동시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대라는 곳이 스스로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차 무엇인가를 생각할 시간은 많은 곳이더군요. 23개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래, 우선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배움을 얻어 나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였습니다. 전역 후에 이전과는 다르고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 무작정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으며 사기를 당해 집에서 쫓겨나도 보고 극한의 외로움을 느껴 혼자 흐느껴도 보고 마냥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분명 제 인생에 너무나 크고 값진 교훈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외모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의 사고 또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외국인 친구들과 각 나라의 식문화나 어떤 예절과 같은 활동을 공유하는 데 즐거움을 느꼈고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단순히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전 세계 몇 안 되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을 소개할 수 있는 직업을 얻게 된다면 제 삶에 큰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닌 확신이 들어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관련 업계에 대한 선 지식을 쌓고자 여행사에 취업을 하였지만 코로나19 발생 후에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저 또한 권고사직으로 실업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기에 퇴사 후 공장으로 취업하여 2교대 근무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공부를 하지 않은 날은 있어도 성인이 된 이후 제 인생에서 배움을 게을리한 시절은 없었다는 거에 저는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2년여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작년 12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온라인 학점은행제와 학점인전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직장에 퇴사를 하고 내년에 야간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관광통역 안내사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학부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소재 모든 학교에 모집 요강을 하긴 하였지만 사실상 일반 편입으로 야간 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는 수준이었고 인천에 위치하는 국립대 한 군만이 야간 경제학과를 운영하지만 제가 원하는 관광이나 영어 관련 학과가 아니어서 망설여지고 있네요. 또 최근에 영어권 원어민과 언어 교환을 통해 느낀 게 제 영어 실력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야간대학교 편입에 성공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실력으로는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실무에 바로 뛰어들기는 무리라고 생각되네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의 영향력이 크기에 기존의 계획처럼 야간대학교 편입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관광통역에 대하여 회화 공부는 물론이거니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 후 야간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소득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은 단순히 돈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배움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한 척, 굳건한 척 살아가지만
사실 누군가의 조언이 간절한 청년입니다. 저와 같은 시절을 먼저 걸어온 선배님들께 감히 도움을 구해봅니다. 메일에 해신 주시면 소정의 답례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꽤 기네요. 좀 책을 많이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책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보통의 한국 사람과 다르게 좀 약간 자유분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놀았다는 건 아니고.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 가이드랑 좀 다른 겁니까, 이게? 좀 생소하네요. 근데 이 관광 쪽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평생 직업. 이걸로 기술처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관광 통역 가이드 하신 분들 보통은 문과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쪽 어떤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광이라는 게 좀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풀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안 돼가지고 뭐 여행이 다시 뭐 원상복구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터지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난 문제가 그거야. 뭐 관광 통역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혹시나 또 바이러스 터져가 또 안 됐을 경우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8이면 사실상 뭐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연자분이 뭐 내가 이 직업을 갑자기 안 됐을 경우에 뭔가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청한다거나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 하나 물어볼게요. 관광 아니면 안 됩니까? 무조건 관광해야 돼요? 사실 이 직업군이 모르겠어 남자분들이 많이 안 한 직업군이긴 하셔서 이게 그리고 이 직업이 보수적인 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나요? 일단 어떤 일을 하건 돈을 안 따질 수는 없어요. 특히 남자라면. 제가 알기로는 여행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박봉이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돈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 방송에도 한 분 계시고, 제 방송에 이제 사연 꾸준하게 보내신 분 중에 기장 꼼장어님 있죠. 협회 규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자기 의지가 확고하네요. 아, 제가 보면 좀 뭐 사연 같은 거 많이 읽어봤지만 이분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있잖아요. 뭐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못하게 됐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을 생각해야 된다고. 협회 규정이 있는 거하고 실제 내가 돈을 받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보수를 받은 건 아니잖아.
어차피 보통 관광 쪽 일하려면 보통 여행사에 취업하지 않나요? 여행 관련 회사에 취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사연 하면서 이쪽 계통 일하는 사람들 남자분 중에 봤습니까? 전 아직 뭐 기장 꼼장언니 말고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정한 거니까 하세요. 본인이 뭐 원하는 거니까 하세요. 근데 아셔야 돼요. 너무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 내가 저분이 좀 위험한 게 있어. 뭐냐면 너무 직업에 이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저분이 보면 차연에도 느껴지 뭔가 굉장히 뭔가 꿈 많고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와 환상이 많은 게 이 사연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저런 마인드로 만약에 뭔가 어떤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난간에 부딪히잖아. 그러면 의지가 완전 꺾여버리거든 이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열정 같은 게 이거 하나만 바라봤는데 그래서 저는 있잖아 오히려 이걸 준비하실 때 열정과 기대와 환상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준비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기 한번 꺾여버리면 그때부터 이 직업에 대한 정이 사라져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네. 일단 뭐 어떤 일이든 있잖아요.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관광이나 여행 쪽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자분들은 별로 없어. 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직업군의 사연을 많이 다뤘지만 관광 쪽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광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었고. 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수적인 부분. 급여적인 부분. 그 얘기를 하나같이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계통에 오래 하신 분들이 그게 드물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보수가 적을 수도 있고 열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야 돼요. 감안하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어, 이게 아니라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직업의 장단점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쪽 관광업계 현실을 알고 해야 돼. 내가 이쪽 계통이 가면 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받아주는 것은 어디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관광이나 관광 가이드뿐만 아니라 관광을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냥 단순히 관광 통역 가이드가 아니라 가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시작으로 여러 파이프를 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저 하나만 가지고는 위험해요. 저 하나만 해가지고 나 먹고 산다. 그런 거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유튜버예요, 유튜버. 네.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유튜버. 이쪽 영업이죠.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어떤 여행 소개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를 알리는 거죠.
저 하나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관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직업으로 뚫을 수 있는 것들,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이 관광이라는 게 뭔가 불분명한 게, 이게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우리가 대기업이나 회사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나마 회사원이라 할 수 있는 게 그 항공업계죠, 항공. 예. 그 외에는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거 차려가지고 직원 몇 명 두고 쓰잖아요. 예. 패키지 여행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난 이 직업 하나 말고는 안 봐.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직업으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 예. 대학을 갈지 안 할지는 좀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계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관광 쪽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이 관광주 또 이 4차 산업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관광 쪽도. 그래서 일단은 님이 일단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기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기는 뛰어난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아니 생각해봐. 그 외국인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뭐 서울대 나왔든 연대 나왔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도 안 가죠. 단지 이 사람이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우리한테 한국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주요 장소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아듣게 통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돼야겠죠. 막상 저기 있는 사람들 내가 서울대 나왔는지 연대 나왔는지 관심 안 가진다는 거죠. 잠깐 보고 말사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은 하루 왼쪽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기보다는 언어. 언어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토익 만점 이게 아니라 그 이제 원어민 영어가 통하는 나라 국가 사람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그냥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상대방 이제 외국인이 들었을 때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고민 사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분들도 이게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게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관심도 안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이게 전부입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쪽을 일하면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광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대우가 열악하다. 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할 바엔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진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남들이 안 가는 분야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 가는 분야죠. 그래서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외롭긴 하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항상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이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월급이나 복지나 일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재반상을 따져야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